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드디어 1강을 시작했는데요. 자, 1강은 우리 출제순위 3위에 해당하는 이제 국어 문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셔야 이제 정말 출제 비중이 큰 우리 1위에 해당하는 이제 한글 맞춤법부터 차곡차곡 이해하시기에 더욱 용이한 면이 있어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출제 빈도도 3위인 만큼 빈도가 높은 거 아시겠죠? 자, 중요성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문법적인 층위로 생각을 했을 때 음운이라는 소리값에 대한 체계와 그것들을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양상에 대한 음운의 변동 그 첫 번째 정도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보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을 보시면요.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96쪽이 이제 자, 출제순위 3위에 해당하는 국어 문법이고요. 자, 국어 문법 중에서도 그 첫 번째로 음운의 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네모 1번 음운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음운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체적인 그러면 문법은 어떤 내용을 배우는 건지 좀 개괄은 시작을 하고 갈게요. 자, 여기 나왔다시피 음운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국어에서 가장 작은 소리값입니다. 뜻을 구별해주는 그런 변별적인 자질을 가진 소리값을 음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글자를 썼는데 가나 이렇게 발음이 다르고 만약에 이게 자, 뭐 나무 제가 예시를 조금 잘못 들었네요. 자, 예를 들어서 공이다, 강이다. 네. 요런 글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발음도 다르고 뜻이 달라지는 이유는 지금 이 오와 아 하나만 달라졌는데 뜻도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발음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이거 뭐 놀이기구라고 생각하고 쓴 거고요. 흐르는 물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자질들을 이제 음운이라고 하는데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여 이런 자음과 모음 소리값을 대표적으로 음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음운들이 모여서 하나의 발음 덩어리인 자, 발음, 소리 마디를 이루게 되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적은 거 있죠. 기역과 아가 모여서 하나의 글자를 이룹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음절이라고 할 거고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형태소라고 해서 문법적인 층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형태소부터가 뜻을 가진 녀석으로는 최소 단위인 거거든요. 자,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 자, 음운으로 보면 비읍과 이가 두 음운이 만나서 하나의 음절을 이루고 뜻을 가진 덩어리도 됩니다. 물론 음절이랑 형태소랑 같은 층위를 이루는 자, 그런 과정도 있기는 하고요. 자, 이 형태소보다 조금 더 큰 범주가 바로 우리가 흔히 단어 암기해야 한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단어는 뜻을 가진 말의 덩어리인데 채소 덩어리는 아니고요. 주로 자립할 수 있는 덩어리다. 또는 자립할 수 있는 말에 잘 분리될 수 있는 말이다. 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얘에 대한 것은 좀 뒤에 가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형태소와 단어가 뭐가 다르냐. 뭐 예를 들면 이거죠. 비 같은 경우에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로 보면 하나의 형태소가 되고요. 단어로도 하나의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비옷 같은 경우에는 단어로도 비올 때 입는 옷이죠. 단어로도 하나이고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덩어리로 쪼개야 되기 때문에 형태소로 보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더 큰 범주로 단어를 이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단어가 이제 모여서 단어를 배열하면 이제 문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저는 단어를 세 가지를 썼습니다. 자, 근데 이걸 문장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그런 문법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애들을 조사라고 해서 문법적으로 이제 단어의 어떤 문법적인 자격들을 도와주는 관계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요런 조사를 넣은 뭉치들까지 합해서 문장을 이루는 덩어리를 어절이라고 하죠. 이 어절이 바로 우리가 국어에서 중요한 띄어쓰기의 단위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 어절이 모여서 우리 생각을 좀 완결된 단위로 전달하는 단위 중에선 최소인 문장. 자, 요 층위까지가 우리가 국어의 문법적인 내용으로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1단원에 음운의 체계라고 적어드렸는데 바로 가장 작은 층위예요. 체계를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우리 책의 개념을 훑어보시면 음운부터 문장까지 하나하나 개념들이 나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음운에 대한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이걸 설명하면서 의문이 바로 소리값 시킨 소리값인데 아무 소리나 소리값이 아니라 뜻을 구별해주는 자질을 가진 것이 의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책에서 의문의 정의를 좀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저는 체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체계라는 건 항상 기준에 따라서 종류를 나눌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의문의 종류를 좀 나눠볼 건데, 자, 우리 책의 소가로 2번을 보시면 의문의 분류라고 해서 의문을 먼저 크게 비분절 의문이랑, 자, 그 다음에 분절 의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뜻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비분절이라는 것은, 자, 분절이 쪼개는 거잖아요. 쪼갤 수 없다는 거고요. 분절이라는 것은 쪼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쪼갤 수 있다는 게 바로 아까 기역, 니은, 뭐 이런 것들 있죠. 자음과 모음에 이렇게 글자 형태를 우리가 표기하는 녀석들을 쪼갤 수 있는 소리 덩어리로 분절 의문에 해당하게 적겠고요. 자, 자음, 모음이 여기에 들어가요. 자, 비분절 의문은 뭔가 이렇게 쪼갤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제가 밤이라는 글자를 하나 칠판에 적었어요. 자, 밤이라는 글자를 보시고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여러분이 아는 단어. 예, 전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얘를 길게 발음할 수도 있겠고 그냥 짧게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길지 않게 발음해요. 밤. 자, 문장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밤에 밤을 먹었다. 이해되시죠? 시간적으로 길이를 나타내는 이제 그 저녁 시간의 밤은 짧은 소리이고요. 밤을 먹었다 하는 이제 그 열매는 긴 소리로. 이 경우는 지금 자모음의 구성이 다 똑같은데 이 소리 길이 하나만으로 뜻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녀석도 의문에 들어갈 수 있고 뭔가 이 소리 길이는 쪼갤 수가 없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비분절 의문에 해당하는 게 소리의 길이, 뭐 때에 따라서 억양 이런 녀석도 들어가거든요. 자, 뒤에서 또 나올 부분이고, 자, 우리 책에서는 이제 자음에 대한 체계가 먼저 정리되어 있어서 먼저는 요거를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한 가지 더. 여러분 지금 의문의 책이라고 했는데 의문이라는 명칭이 이제 또 다른 명칭을 보시면, 자, 우리 책에서 나왔는데 분절 의문은 음소라고 하고 비분절 의문은 운소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거 뭐 소리 자질이다, 소리 자질이다 그 말은 똑같거든요. 자, 근데 이 글자 따서 소리다, 이렇게 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계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쪼갤 수 없는 게 아니라 쪼갤 수 있는 걸 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분절문에 해당하는 자음과 모음 체크하셨죠?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안에 있는 자음의 체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에 대한 정의가 좀 빠졌는데요. 자음은 뭐냐면 우리가 몸 안에서 공기를 이제 내보내면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공기가 우리 몸 안에 발음 기관이 뭔가 이렇게 어딘가 하나 막아주는 구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장애를 받아 나는 소리를 또는 방해를 받아 나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음 같은 경우에 기역이다, 니은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런 애들은 사실 기역, 니은은 혼자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모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이런 표시 적지 않는다 하더라도 혼자 발음을 할 수 있지만 자음은 혼자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름이 기역, 니은 뭐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 거죠. 자, 우리 한글 맞춤법 가서 이런 녀석들의 이름도 좀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자음은 혼자 발음은 하지 못하고요. 자, 뭐 예를 들어, 자, 아와 가 발음 다른 거 근데 아시겠죠? 모음을 붙여서 요 녀석 소리값을 발음해보면 발음이 달라진다는 자체가 이 자음의 발음이 여기 포함이 됐으니까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음을 발음하는 것은 우리 편의상 다른 모음을 붙여서 그냥 발음하는 걸로 좀 생각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체크할게요. 자음의 체계 본다고 했는데 자음은 우리 국어에서 총 19개로 나눠진 거 보이시죠? 자, 암기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음을 나누는 기준이, 네, 자음을 나누는 기준이 여기서 끌어와서 볼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소리 내는 또는 나는이라고 해도 돼요. 자, 소리 내는 위치에 따라서 자음을 나눌 거고요. 자, 우리 표로 보면 가로축에 따라 배열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자, 이 방법이라는 게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명이 나와서 이 안에 기준이 좀 많기도 한데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자음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소리 내는 위치에 따라서 자음을 나눠보고 그 다음 기준으로 갈게요. 자, 소리 내는 위치에 따라서 자음을 5가지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잠깐 이제 그림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리는 그림인데, 자, 지금 옆모습의 절단면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윗니 아랫니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우리 자음이 공개 흐름을 뭔가 막히면서 나가는 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막히는 지점이 바로 소리가 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막히는 지점이 없으면 그 발음이 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뒤로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자, 먼저 입술 소리라는 녀석이 있는데,
자, 명칭이 입술 소리다 보니 두 입술이 이렇게 막아주면서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 흐름을 두 입술이 딱 막는 지점인데 입술 소리에 네 개가 있습니다. 자,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 이렇게 제가 연달아 적어버렸는데요. 자, 여러분 혼자 이거 발음 못한다고 했죠? 네, 이름 부르지 말고요. 편의상 을을 붙여서 발음을 할게요. 으랑 무랑은 발음이 다른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으 발음할 때는 두 입술이 떠 있어요. 근데 무 발음할 때는 붙었다 떼지 않으면 무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공기의 흐름이 이제 입술에서 막힌 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이 소리가 나는 지점이고요. 자, 형태적으로 유사한 무, 부, 프, 뿌까지 네 가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암기하실 때도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5가지인데 입술 소리에 4개가 있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제가 빠뜨렸지만 이 소리 나는 다음의 책에는 중요 별 하나 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혀끝 소리. 자, 혀끝 소리 또는 잇몸 소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혀입니다. 혀끝이 우리 윗잇몸 안쪽을 이렇게 닿으면서 내는 소리죠. 그래서 이 지점이 바로 공기가 흘러가다가 막히는 지점, 닫히는 지점이 된다는 거죠. 자, 혀끝 소리에는 7가지가 있어요. 자, 보시면요. 느, 드. 자, 드 나오면 또 생각나실 거 있을 건데요. 자, 스, 르까지 7개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발음해 볼게요. 느. 자, 느라고 발음을 해보시면 혀끝이 안쪽에 닿는 느낌 드시나요? 드, 뜨, 트 마찬가지. 스는 조금 다르게 또 혀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비슷한 위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르까지 마찬가지의 소리로. 자,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난 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사실 이게 단순 암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다음의 자리는 바로 뭐냐면 새니천장 소리가 있어요. 자, 새니천장 소리는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자, 새니천장 소리가 4가지가 아니라 3가지가 있는데요. 자, 새니천장이 바로 뭐냐면 우리 입천장 중에서 여러분 혀를 한번 갖다 대보시면 딱딱한 이 부분 있죠. 좀 딱딱해지는 사탕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아픈 그 자리가 바로 새니천장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소리가 난다는 건데, 자,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 혀가 움직이는 거죠. 자, 혀가 이번에 조금 평평해지면서 이 입천장에 완전히 닿는다기보단 그 근처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혀 바닥이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발음을 한번 해보시면 즈, 쯔, 츠.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까랑 다르게 혀가 좀 편편해지면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입천장 안쪽으로 갈게요. 말랑한 입천장이 있는데 여기 안에 4가지가 있거든요. 그 말랑한 입천장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번에는 혀끝이 이제 말랑한 입천장은 이 뒷부분이에요. 목구멍 안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감기 걸리면 좀 아픈 부분 있죠. 그래서 거기를 한번 좀 지금 이렇게 대보면 아시겠죠? 자, 혀의 뿌리 부분, 혀의 뒷부분이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뒤가 막히는 부분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크. 자, 이거 발음을요, 여러분 으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으를 계속 붙이잖아요. 응 발음을 해주세요. 응 발음하면 종성에 나오는 사실 자음의 이응만 자음값이고요. 앞에는 이거 자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음의 이응과 아가 아니라 모음 하나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적혀 있다 하더라도요. 자, 그래서 응 발음을 하면 응 비슷하게 혀가 이렇게 뒤로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이 지점에서 좀 답답해지는 게 이제 장애가 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청 소리가 있는데요. 목청 소리는 하나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공기 통로가 목청 부분이 좀 좁혀지는 부분인데 다른 소리들보다 이 부분에 이제 공기가 많이 비집고 지나가는 느낌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안 나온 거 하나 보이시죠? 히읗. 흐 해보시면 이렇게 좀 좁혀진다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 부분을 이제 다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할 때도 이렇게 숫자 체크하시면서 뭐 하나 빠뜨린 거 없나? 우리 자음 총 몇 개였지? 19개였죠. 그 19개를 소리내는 위치에 따라 다 나눈 거니까 전부 다 합해서 19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의 표시는 여러분 가로축의 기준에 해당하는 걸로 세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표랑 이 지금 제가 편성한 거랑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 알아보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소리내는 방법 넘어갈게요. 자, 이걸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는 이제 자음을 어떻게 나눌 건가? 똑같은 19개를 대상으로 이제 다른 기준에 따라 나눠 본다는 거죠. 자, 먼저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우리 발음을 할 때 우리 성대라고 하죠. 그 진동의 떨림이 많은 소리를 울림소리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소리를 안울림소리.
모든 모음은 발음할 때 울림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국어의 자음은 대부분 안 울림소리거든요. 네 가지만 빼고. 혹시 이제 시를 공부하시면서 이제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그 네 가지가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거든요. 요런 소리를 썼을 때 시에서도 맑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라고 하죠. 자, 그런 거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안 울림소리와 자, 울림소리가 있다라고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울림소리에 해당하는 게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네 가지죠. 자, 요 네 가지 안에서 또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눕니다. 자, 우리 책의 표에서는 세로치 기준에서 하단 부분을 지금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울림소리에 따라서 코로 공기가 흘러가면 콧소리라고 얘기할 거고요. 비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코로 공기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별로 지장 없어요. 그러면 입술소리라고 입술소리가 아니죠. 흐름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흐를 유자 써서 유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저는 한글 이름을 적었습니다. 자, 콧소리에 세 가지가 있는데 니은, 미음, 이응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제 코를 막고 발음하는 거랑 그렇지 않게 발음하는 거랑 차이가 좀 큰 거죠. 느무응 한번 해보시고요. 느무응이라고 발음했을 때 느낌이 다르죠. 그만큼 코를 막아버리면 원래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 자, 흐름 소리는 리을에 해당하는 거, 뭐 차이 없다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울림 소리는 총 몇 개가 나와야 될까요? 15개겠죠. 자, 19개니까요. 자, 숫자 생각 잘 하셔야겠고요. 안울림 소리는 이 안에서 이제 공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명칭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자, 먼저 파열음이라고 해서 자, 파열이란 자체가 깨지고 찢어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소리예요. 깨지고 찢어지려면 여러분 이렇게 좀 뭉쳐진 게 있어야 깨지고 찢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공기가 뭔가 이렇게 나올 때 우리 몸 안에서 압축이 먼저 되었다가 한 번에 탕 터지면서 나는 소리가 바로 파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기억 하나 적어 볼게요. 그 발음할 때 이제 우리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뭐 D가 답답하다라고 했는데 그 답답한 느낌이 거기서도 막히지만 처음부터 공기의 흐름이 뭔가 막혔다가 이렇게 그 하고 한 번에 열린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발음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찰음이라고 있는데 마찰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둘 다 문지른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문지른다는 말은 이제 이게 만약에 몸 안에 공기 통로라고 하면요. 다른 소리들을 이제 사실 파열 같은 게 막았다가 한 번에 딱 터진다면 마찰 같은 걸 처음부터 이렇게 막히는 건 없고 이렇게 작은 공기 통로를 만들어줘서 공기가 이렇게 비집고 나가는 거죠. 공기 통로를 많이 스치듯이. 자, 그렇게 나가는 소리인데 대표적으로 스 해보시면 그 발음할 때보다 스 할 때 공기의 어떤 뭐라고 하죠? 마찰이를 그대로 표현할 거예요. 흐름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더 느껴지는 거 확연하게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마찰음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제 파찰음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자, 용어 한번 봐주세요. 파열할 때 파와 마찰할 때 찰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기가 뭔가 압축이 먼저 돼요. 압축이 됐다가 한 번에 터지면 그걸 파열이라고 할 건데 한 번에 터지지 않고 이게 좀 서서히 이렇게 터뜨리면서 마찰로 공기 구멍을 열어서 끝날 때는 한 번에 딱 나는 게 아니라 막혔다가 마찰로 공기가 비집고 나가게 나는 소리라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애를 즈로 발음하겠습니다. 즈 발음하면 스 발음할 때보다 처음이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공기가 여전히 나가는 여운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순서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아직 15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해당하는 거 계속 다 적어볼게요. 파열음에 해당하는 거, 자, 형태 비슷한 거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 끄, 크 갈 거고요. 드, 뜨, 트 갈 거고요. 브, 브, 프. 자, 이렇게 해서 파열음이 9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찰음에 해당하는 거 3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거 저절로 생각나시죠? 자, 형태는 좀 다르지만 흑까지. 자, 그 다음 파찰음이 3가지가 있습니다. 즈, 츠. 그래서 파열음의 고비를 넘기면 여러분 나머지는 좀 암기하기 쉬우실 텐데 자,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자, 이 첫 번째 것들을 기억하면 기억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음에 대한 책에 거의 다 한 건데요. 자, 소리 내는 방법이 이제 기준 안에 또 다른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 상황한 게 좀 주의하셔야겠고요. 소리 내는 방법 안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또 있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외우기 위해서 제가 체크를 하시자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런 관계가 이제 우리가 기준 하나 더 배운 겁니다. 소리를 자, 발음했을 때 소리의 어떤 느낌이죠. 소리 세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볼 수 있는 소리입니다. 기준이 되는 소리를 예사소리, 좀 더 목청에 긴장을 줘서 되게 발음하는 말 그대로 된 소리라고 얘기할 거고요. 공기 흐름이 가장 많이 튀어나가면서 거센 느낌. 예를 들어서 그, 크 이렇게 발음했을 때 공기가 더 많이 부딪히는 게 크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보이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맞차름에서는 시옷 계열은 예사소리, 된소리하고 거센소리 짝이 없어요. 히읗이 거센소리가 되는 게 아니라 히읗은 예와 짝을 이루는 이제 소리의 세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따로 취급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차름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교재로 넘어가서요. 96쪽에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별 하나 단계 자음의 체계 전체에 해당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테두리 달아 놓으시고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모음 넘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관련 문제가 있어서 자, 관련 문제 이제 대표적인 거 풀만한 것들을 이제 한두 문제씩 풀고 가려고 하거든요. 자, 126쪽에 26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좀 뒤로 넘겨서 기출문제 126쪽 펴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만약에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단계라고 하시면 이 부분들 좀 많이 암기를 하고 기출문제를 푸시면 좋겠고요.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바로 손대기에는 기출문제가 왜 똑같은 문제를 하더라도 쉬운 문제가 있고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시작 단계에서도 사실 방향 잡기 위해서 풀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최종적으로 이걸 내가 다 소화하기 위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기출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과 마지막 단계에서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다른데 만약에 시작하시는 단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단계에서 살펴본다면 이 문제 정도는 내가 풀어야지. 자, 이 문제를 보고 내가 암기한 내용이 떠오른다. 이해한 내용이 떠오른다. 적용할 것들이 떠오른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6번을 볼 건데요. 자, 네, 제가 아직 페이지를 덜 넘겼네요. 자, 보십니다. 발문을 보겠습니다. 좋은 기간이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마찰하여 나는 소리가 들어있는 것은 자, 이 발문의 내용을 보고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좋은 기간이란 말이 쓰여 있는데 이 좋은 기간이 소리를 내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좁혀진 사이로 마찰한다. 마찰음 생각해 주시고요. 자, 마찰음에 해당하는 세 가지를 떠올려 놓고 자, 이거 모음 신경 쓸 필요 없죠. 자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드러나 있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는 거거든요. 자, 정답 1번 생각할 수 있나요? 나머지는 히읗이 들어가 있거나 시옷, 쌍시옷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책 다시 96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제가 넘어갈 거는 이제 모음에 대한 거 좀 자세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자, 사실 자음에 대한 암기나 고비를, 자, 이해나 암기를 하시고 고비를 넘겼다면 모음은 조금 더 이제 자음보다는 간단하다는 표현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자, 그래도 간단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제가 별을 잠깐 떼고요. 안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개괄적으로 좀 볼게요. 자, 먼저 모음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을 일단 크게 먼저 나누면요.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눠요. 자, 단모음이라는 거는 말 자체로 단이란 자체가 하나예요. 뭐가 하나냐면 소리값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발음을 할 때 발음하는 중간에 이제 입술 모양이나 혀 모양이 이제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소리를 내려고 입을 열고 나서부터는 어떤 입술 모양이나 혀의 모양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이중모음은 그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예로 보시면요. 여러분, 아 발음하면 입 다물고 있다가 입 벌리고 나서는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아, 그쵸. 이런 것들을 단모음이라고 하고요. 발음하기도 사실 편하죠. 자, 근데 형태가 좀 비슷해도 보이는 야를 생각해 주시면 이건 한 번에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자, 요 녀석은 자, 여러분 좀 가장되게 천천히 발음해 보시면 천천히 발음해 보시면 그 과정 중에 야가 있다는 거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서 아로 넘어가는데요. 이때 발음을 이를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하다가 뒤로 아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진 모음을 이제 이중모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게 처음에 오는 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하고 단모음의 이가 있거든요. 단모음의 이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살짝 발음된다. 그래서 반모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반모음과 끝날 때는 우리 단모음 아 있죠. 단모음으로 이렇게 끝나는 구성이 대부분의 이중모음의 발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중적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소리값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반모음 계열에 해당하는 게 이로 시작하는 애가 있고요. 또는 오나 우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글자 한번 적어보면요. 자, 요거 한번 발음해 보시면 우어 글자 형태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아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자, 독특하다고 하면 의 같은 경우. 자, 이렇게 표시해요. 여러분 발음하기 편하시겠죠? 자, 근데 이거 모음 하나입니다. 자음 아니에요, 얘는. 의 발음을 하면 의에서 이로 발음되는 독특한 형태. 제가 아까 이로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오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반모음이. 근데 이 경우는 반모음이 뒤에 위치하고 단모음이 앞에 오는 경우. 자, 얘만 좀 예외적인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책에 이제 뒷페이지에 사실은 이중모음에 뭐가 있는지 다 실려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확인하시다가, 아, 여기서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 여. 이건 글자 가지고는 우리가 좀 생각하기 어려운데, 이에서 어로 연달아 발음해 보시면 여가 돼요. 이어, 이어. 자, 요 같은 경우도 이에서 오로 시작해요. 글자 형태로는 이를 좀 생각할 수 없죠. 유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유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소리값이 하나냐, 두 가지냐 생각, 혀나 입술이 기준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중모음은 아까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다. 그 개념 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자세하게 봐야 될 것은 단모음입니다. 자, 의문의 체계라고 했을 때는 사실 분절 의문의 체계, 그중에서 자음의 체계, 이 모음의 체계 중에서는 단모음의 체계를 철저하게 보셔야겠고요. 자, 페이지는 97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97쪽에 이 내용이 있고요. 자, 97쪽에 이제 단모음 체계표가 또 나왔습니다. 자, 별 달겠습니다. 자, 단모음 체계표도 테두리 먼저 둘러놓고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제가 칠판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갈 건데요. 자, 먼저 단모음을 나누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명칭 먼저 보면 혀를 기준으로 봐서 혀의 최고점. 자, 혀의 최고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래서 이건 첫 번째 기준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로 올라간 지점이 어디냐. 이건 앞뒤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기준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입술 모양에 따라서 이제 또 두 가지로 이제 모음을 나눌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혀만 가지고 혀가 얼만큼 높이 올라갔는가. 혀의 높이에 따라서 이제 모음을 나눌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또 잠깐 그리면요. 아까 그렸던 건데요. 자, 지금 혀의 최고점 위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위치의 앞뒤가 어떤 지점이냐면요. 이 천장 중간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얼굴 쪽을 앞이라고 볼게요. 방향을.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뒷부분을 이제 D라고 방향을 먼저 잡아 놓고 나서요. 자, 그러면 이제 혀의 최고점 위치에 따라서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우리가 모음이 어떻게 발음될 수 있냐면 발음할 때 혀끝이 이렇게 좀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음도 있고요. 혀의 뒷부분이 혀끝이 올라간다보다는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혀의 최고점이 앞에서, 자, 혀끝이 올라가면 앞쪽이죠. 그럴 때 그 모음의 이름을 전설모음이라는 명칭으로 지을 겁니다. 전설이란 자체가 이제 혀설자고 앞전자거든요. 자, 뒤는 후설모음이다라고 발음을 할 건데, 자, 명칭을 지었는데요. 자, 대표적인 예시로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 발음해 보시면 이 발음하면 혀끝이 조금 올라간 느낌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자, 얘랑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이와 으 발음하면 확실히 더 D가 올라간 느낌이 드시는 거죠. 자, 이런 비슷한 여기서 조금 더 세로로 적어 볼게요. 자, 애도 혀끝이 말려 올라가고요. 자, 우리 아이의 애도, 자, 요것도 흔히 아이라고 표현하는 거. 자, 그리고 아까지. 자, 얘는 이제 어와 이에. 자, 지금 혀가 끝이 앞에 있는가 뒤에 있나 구분하면서 발음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입술 모양 기준 가도록 할게요. 자, 입술 모양이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입술 모양은 크게 입술 모양에 따라서 평순 모음이랑 원순 모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평순, 원순. 자, 지금 전설 모음 안에서 이렇게 좀 적고 있어요. 평순. 자, 원순. 자, 평수는 평평하다는 겁니다. 뭐가 입술 순자거든요. 모양이 발음을 할 때 입술 모양이 가로로 평평하게 되는 모양이 있고요. 작게 동그랗게 오므러지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럴 때 원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원순의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 이거 발음해 볼게요. 겹쳐 쓸게요. 우 발음해 보시면 오므라지죠. 자, 오도 발음해 보시면 오므라진다는 느낌 받으실 거고요. 자, 제가 먼저 적었던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전부 다 평순입니다. 이에, 전부 다 작게 오므러진 애들은 아니거든요. 작게 오므러진다 생각해 주시고요. 자, 원순에 해당하는 것 중에 여기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자, 요게 조금 더 예외적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발음할 때 우이, 우에 이렇게 이중모음처럼 발음하고 싶으나 이 아이 원칙은 입술을 고정해서 위, 에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거 발음을 보시면요. 이거 발음 나는 대로 쓰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거 받침이 앞에 있으면 뒤로 넘기거든요.
자, 전 참외로 좀 많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참외하고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발음을 해도 되지만 참외하고 사실 우리가 고정적으로 발음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음운이랑 합해서 발음을 할 때. 그래서 얘는 이중모음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단모음이다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다만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해도 된다.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 이 단어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음운이 중요한 게 이제 이 음운에 대한 문제, 사실 몸에 대한 문제 단독으로 우리 책에 실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내용이 먼저 선행이 돼야 뒤에 문법적인 내용, 또 그다음 뒤에 표준 발음법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해되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개념을 위한 이제 먼저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발음해 보시면요. 외양간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고정되게도 발음해야 되겠고 이중모음으로 허용된다면 이렇게도 발음을 할 수 있어요. 우에 이렇게 허용이 되나 정체성은 단모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입술 모양에 따라서 평순 원순을 나누는데 자, 지금 여기 앞에 적은 것들은 이제 전설 모음에 해당하면서도 평순 원순을 그 안에서 나눴고요. 뒤에 적은 것들은 후설 모음에 해당하면서도 평순 원순 적은 거죠. 자, 사실은 우리 단모음은 다 적었어요. 기준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혀의 높이에 따라서 이제 가장 혀의 높이가 높은 모음을 고모음이라고 할 거고 낮은 모음을 저모음, 그 가운데를 중모음이라고 할 거거든요. 자, 이 혀의 높이는 언제 높아지냐면 혀가 최고로 올라간 게 입천장과 가까울수록 이제 혀가 높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제 입술을 벌릴수록 혀가 사실 입천장과 멀어지죠. 저모음이고요. 닫을수록 고모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고중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흔히 어이의 애와 아이의 애 이렇게 표현하는 요 녀석들 어떻게 발음 구분하느냐, 입술을 좀 얼만큼 더 벌리느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애 좀 더 벌려야 되는 거죠. 저도 이게 사실 자신이 없지만 자, 그래서 이게 원순 모음이 이제 저모음에 해당하는 음가가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랑 오 중에서 왠지 우가 더 벌려야 될 것 같은데 오가 조금이라도 더 벌어진다, 혀가 좀 낮게 떨어진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이제 사실 이런 기준을 떼고라도 기준을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바로바로 쓸 수 있게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음의 체계였고요. 자, 우리 책 97쪽 다시 넘어가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 이제 참고로 이중모음이 어떤 반모음으로 시작하는지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비분절 음운에 대한 내용도 소리의 길이와 높낮이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우리 책에서 나와 있는 단어 눈 있죠. 자, 눈도 길고 짧음에 따라서 밤도 길고 짧음에 따라서 자, 우리 하늘에서 내리는 일기현상에 이게 바로 눈에 눈이 들어갔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길게 발음하는 눈이 이제 그 일기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억양도 이제 때에 따라서는 뭐라고 하죠? 비분절 음운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예시를 보면요. 안녕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걸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예시가 좀 더 다양해서. 자, 밥 먹으라고 이렇게 딱 맞춤표 찍은 문장을 보고 사실 이제 의문의 정도가 강하지 않으면 이렇게 또 대신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억양으로 볼게요. 밥 먹으러 보고 밥 먹어? 라고 질문을 하면 질문이라고 벌써 말씀드렸죠. 억양 올리면 질문이고요. 자, 밥 먹어. 나 그냥 밥 먹어. 이렇게 내리면 평서문이에요. 근데 밥 먹어 하고 이렇게 강하게 전달을 하면 명령이죠. 이렇게 이제 높낮이에 따라서 뜻이 구별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이제 비분절 의문의 요소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 이제 의문의 체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여러분 그 복습을 하실 때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시고 이해되시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철저하게 좀 암기를 해주셔야 이제 계속 이 개념들이 누적해서 다른 문법 단원이랑도 연결이 되니까 누적해서 이해를 하고 암기가 돼야 또 그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꼭 암기를 하시고요. 자,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의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 넘어는 갈 건데요. 자, 우리가 강의가 종료되고 나서는 이제 꼭 철저히 암기하시고 그 다음 내용을 또 수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마치지 않고요. 자, 97쪽 하단에 이제 문법적인 층위로 봐서 의문이 여전하지만 자, 두 번째 학습 목표였던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의 변동이라고 했는데요. 자, 원래 소리값이요. 자, 원래 소리값이 변동이라는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자, 발음을 할 때 이 원래 소리값이 발음 편의 현상에 의해서 주로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변동 현상 중에서 오늘 교체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교체라는 자체는 원래 소리값이 있었는데 달라진다라는 거죠. 네. 자, 우리 변동 괜찮죠? 네. 자, 먼저 교체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자, 교체 설명을 볼게요. 발음이 달라진다.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책에서는 기역,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렇게 나왔죠.
자, 제가 이렇게 문법적인 용어가 사실 국어에서 좀 많이 나와요. 근데 문법적인 용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개념을 기억하기 위해서 왜 우리 파일 폴더 정리하듯이 이렇게 제목을 달아놔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문법적인 용어를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간 문법적인 용어는 굳이 기억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문법적인 용어는 제가 좀 꼭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별을 계속 달고 있죠. 네, 중요합니다. 네,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얘는 별 2개 달겠습니다. 자, 2개 달지 3개 달지 좀 고민이 되는데, 3개는 네, 최대한 좀 아껴놓는 걸로 하고, 자,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이게 표준발음법의 내용이랑 연결돼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또 나올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교체해서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또 한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음절이라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덩어리, 한 글자 한 글자를 음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끝소리라는 것은 자, 우리 글자가 자,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으면요.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예요. 첫 소리랑 끝소리가 자음이 오는 거고 가운데 소리에 모음이 오는 거거든요.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끝소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받침에 오는 규칙이다. 자, 여러분 옆에 받침이라고 딱 적어놔 주시고요. 발음을 할 때 소리값이 달라지는데 원래 글자 그대로 발음할 수 있는 녀석도 있고요. 그렇게 발음을 못하는 녀석도 있다는 거죠. 그 발음 못하는 녀석들을 대표음으로 설정을 해서 7가지로 이제 대표음으로 바꿔서 발음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 책에서 줄 긋고 가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자, 이거 네모 테두리 딱 둘러 놔주시고요. 별 다셔야 됩니다. 자, 꼭 암기해주시고요. 요 7개로만 끝에서는 발음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설명 읽다 보니까 겹받침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받침에 이런 거 나오는 거. 이런 애들도 동시에 끝에서 발음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7가지로 바뀌는 현상까지 포함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보면 편한데요. 자, 이거 발음 안내를 써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옷 발음, 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갓 할 때 공기의 여운이 막 나면서 끝나지 않아요. 발음을 할 때. 그쵸? 갓하고 그냥 막히면서 끝나는데 디귿으로 발음 난다. 요거는 이제 조금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갓 할 때 드 발음이 혀 끝이 윗잇몸 터치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에 더 가깝게 끝에서 발음이 된다는 거죠. 자, 시옷은 음절의 끝에서 발음을 할 수 없어서 아까 우리가 별표 쳤던 그 7개에 해당하는 디귿으로 바꿔서 발음을 한다는 건데요. 자, 먼저 정리를 또 해야겠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까지 보시고요. 자, 그럼 어떤 녀석들이 기역으로 발음할 수 있냐? 기역은 기역으로. 자, 쌍기역도 기역으로. 키읔도 기역으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자, 이거 발음 나는 대로 쓰라 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고 기역 받침으로 쓰는 거죠. 자, 이거 키읔 되어 있는데 크 발음이 끝에서 발음 날 수가 없거든요. 자, 부억하고 닫히는 발음으로 이렇게 발음을 할 거고요. 자, 뭐 예를 들어 뭐 안팎할 때 요거 있죠. 예, 밖에 가라 할 때 밖. 이럴 때도 자, 요렇게 써 있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를 적용받았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문법적인 용어 이거는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디귿으로 발음을 할 수 있는 애가 좀 많습니다. 얘를 좀 꼭 기억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디귿은 디귿으로 날 거고요. 쌍디귿은 받침 자리에 원래 글자 자체가 없어서 해당되지 않고 시옷이랑 쌍시옷이랑 지읒이랑 치읒이랑 쌍지읒도 없고요. 드물긴 하지만 히읗도 받침에 올 때 히읗이 오면 사실 다른 자음이랑 어울려서 또 다른 규칙에 적용받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을 때 히읗도 이제 디귿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여러분 이게 뭐 알맹이 깐 그런 곡식. 자, 그다음에 낱개라고 표현하는 한낱의 낱낱체. 이게 받침이 다른 이유는 뜻이 달라요. 근데 발음은 다 이렇게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갓 할 때 시옷도 디귿으로 이렇게 발음 난다 생각을 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더 보시면 비읍 갈게요. 비읍도 받침에 비읍이 오면 비읍으로 피읍이 오는 거. 자, 우리 이거 뜻 다르죠? 뜻 다른데 발음은 동이다 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의문의 변동 현상이 바로 이 글자 그대로는 사실 뜻을 구별해주기 위해서 우리 한글 맞춤법이 필요한 거고요. 사실 이게 발음이 날 수 없으니 이제 소리 나는 값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소리가 이렇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변동 현상 중에서 음절의 끝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하는 거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 필기 하나 하실 건데요. 지금은 개괄적으로만 좀 생각해 볼 거고 방금은 호받침 또는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겹자음이 이렇게 오는 경우에 해당하는 받침을 얘기
얘기를 한 거고요. 겹받침이라고 해서 소리 성질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가 받침으로 왔을 때 좀 현상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리을 기역이나 리을 미음이나 리을 피읍들은요. 예외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좀 뒤에 것들이 소리 나고 이 세 가지 말고 대부분은 이제 다 첫 번째 걸 선택해서 발음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발음, 네, 이거 안 배워도 아시죠? 근데 이제 문법적인 원리랑 같이 적용해 보실 거고요. 이걸 가시라고 발언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갑하고 비읍 선택했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니까 첫 번째 걸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예시를 좀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거 달이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닭 괜찮나요? 자, 그러고 우리는 나의 삶을 살 거야. 네, 살이 아니라 삶. 자, 이렇게 발음하죠. 자,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리을 피읍은 요 예시 좀 드물어요. 자, 이걸 보시면 단계가 좀 여러 가지인데 과정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리을 피읍 같은 경우에는 자, 두 번째 걸 선택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피읍을 선택을 했고, 자, 피읍을 선택을 했고요. 피읍이 음절의 끝에서 아까 왔을 경우 뭐로 바뀐다? 비읍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읍이 됐고, 사실 이 비읍과 뒤에 디귿, 안울림 소리끼리 서로 음절이 부딪힌다라고 저는 표현할 건데, 이렇게 만나면 된소리로 발음이 잘 돼요. 자, 음절이 끝소리 규칙 뒤에 있는 된소리 대기 바로 연달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된소리 대기가 이렇게 일어나서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발음이 됐지만 어쨌든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걸 선택하는 이 예시의 단어들을 좀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건 표준발음법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예외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예외도 분명히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에 있는 것들 좀 살펴봤는데, 네. 자, 97쪽의 하단 부분에 또 주의해야 될 게 하나 나왔는데 이건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가 단어를 발음할 때 단독적으로 발음하기도 하지만 단독적으로 발음하지 않을 때도 있죠. 예를 들어 옷. 혼자 단독적으로 발음하면 아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지금은 암기되신 게 아니라면 암기하고 저절로 튀어나오시면 되고요. 지금 막 찾아보시면서 이거 확인하시면 돼요. 디귿으로 발음을 하면 되는데 자, 옷이라는 말 뒤에 이라는 말이 왔어요. 그때 발음을 우리가 사실 이거 바로 그대로 넘기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연임현상이거든요. 모음이 연달아 오면요. 자, 그래서 이거 옷이라고 발음을 하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옷 안에 뭘 좀 더 입어야겠어. 옷 안에. 네. 자, 이런 말이 왔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똑같은 모음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떠올릴 수 있는 모음이 왔을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옷 안에 이렇게 아무도 발음을 안 해요. 어떻게 발음하죠? 연달아 발음하면 네, 뭐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디귿으로 발음을 해요. 시옷이 디귿으로 같다는 거죠. 자, 그 말을 모음이 연결돼서 연달아 발음할 경우에 보통은 그대로 자기 음과 그대로 넘기면 되는데 실질적인 의미가 따라 나올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꿔야 되는 녀석들은 바꿔서 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응용. 겹받침이 오는 경우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때 하나만 넘기면 돼요. 하나만 넘기면 돼요. 자,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 모음이 오는데 흙 위에 벌레가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자, 위아래 이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요럴 때 이거는 대표음으로 자, 리을 기역은 아까 두 번째 걸 선택한 예시였죠. 기역을 선택해서 흙위라고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기출 표준 발음법 갔을 때도 이런 예시들은 좀 좋아하는 예시입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는 하는데 지금 먼저 이 개념을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이게 바로 문법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교체라는 게 그래서 받침에 나오는 소리가 다른 현상으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책 98쪽 넘어가서 니은, 자, 니은이 된소리 대기라고 나왔는데요. 자, 이번 시간의 목표는 여기까지예요. 제가 교체까지 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된소리 대기 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원래 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기역, 디귿 이런 애들 있죠. 원래 된소리가 아니었는데 된소리로 바뀌어서 발음이 된다는 거. 그래서 교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책의 설명을 보면 자, 앞음절의 예사소리가 된소리. 자,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바꿀게요. 앞 음절에 받침에 예사소리가 있고 그 뒤에 또 예사소리가 따라 나올 경우에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뒤에 음절에 예사소리가 기역이면 쌍기역, 디귿이면 쌍디귿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는 경우. 자, 그래서 이거 좀 쉽게 얘기를 하면요. 이 된소리 설명을 좀 끌어가 보면 자, 된소리 대기는 별 좀 뗄게요.
된소리 대기 자체로는 시험이 나온다기보다는 사실 다른 내용이랑 연관지어서 자,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사실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자체가 국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많이 다이어트를 시켜놨어요. 그 중에서도 강의는 정말 여러분이 혼자 하시기 좀 힘든 부분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 중요해요. 다 별을 전제로 깔고 제가 다는 것들은 더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는데 자, 된소리 대기 크게 두 가지 원칙 좀 말씀드릴게요. 안울림소리라고 표현할 건데 안울림소리, 예사소리 있죠. 그것끼리 만나요. 그런 경계가 됐을 때,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자, 이거 발음해 보시면, 자, 안울림소리끼리 만나는 그 경계 이거예요. 자, 그럴 때 국, 밥으로 이렇게 뒤에 게 된소리가 납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교체 중에서 된소리 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자, 아직 문법적인 용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어간에 니은, 미음 뒤에 플러스 안울림 소리가 왔어요. 자, 지금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시면 근데 넘어가셔도 돼요. 뒤에 어차피 또 나올 거니까. 자, 신다라는 이제 말을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이거는 울림소리 뒤에서도 된소리 대기가 나는 경우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거 신발 신다 할 때 신따 있죠. 신다라고 발음 안 하고 신따라고 이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거든요. 자, 뒤에 나오는 이제 문법적인 용어를 먼저 써버렸는데 어간이라는 말이 뭐뭐다로 끝나는 말 중에서 앞에 부분을 이제 어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쉽게 설명을 하면요. 받침 니은이죠. 디귿이죠. 자, 안울림 소리죠. 자, 안울림 소리 중에서도 예사 소리면서 된소리로 바뀔 수 있을 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너를 나의 양자로 삼겠어. 삼다. 이것도 마찬가지 따로 발음된다는 거 일단 이렇게 굵직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에 해당하는 목표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자, 관련된 문제는 이제 다음 내용과 이제 다 통합적으로 해야 이제 기출 문제를 좀 풀 수 있어서 우리 이 강에서 계속해서 음운의 변동 정말 표준 발음법과 연관되게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앞부분까지 꼭 이해해 보시고 이제 이 강을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이해하시는 거 강조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